그 사람의 유전 형질에 관해서 약간 정리를 해볼 건데, 사람의 유전 형질에 대해서는 일단 그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자고. 사람의 유전 형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나눌 수가 있어. 말뜻은 뭐니? 단일 인자 유전은 한 쌍의 대리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형질 한 가지를. 그럼 다인자는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단일 인자 유전 안에 두 가지로 갈라지지. 단 대립 유전과 복 대립 유전으로. 자, 기본적으로 단일 인자 유전은 한 쌍의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긴 하는데, 그 중에 단 대립 유전은 어떤 애들이니?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몇 가지? 두 종류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거. ACT에 대해서는 라지 A, 스몰 a밖에 없어. 이런 거. 그럼 복대립 유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세 종류 이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두 개가 딱 한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지? 복대립 유전의 대표적인 얘는? ABO식 혈액형. ABO식 혈액형을 생각해보면 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A, B, O 세 가지잖아. 그런데 혈액형을 결정하는 건 저 중에 유전자 몇 개가 결정해줘? 두 개가. 그래서 A형이다. 그러면 유전자형이 어떤 게 가능해? AA 혹은 AO가 가능하지. 그럼 결국 뭐야? 유전자 두 개가 결정했잖아. 근데 종류는 세 가지잖아. 그런 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 됐지? 그럼 이 복대립 유전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포인트는 뭐냐 이거야.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 이상이긴 한데 우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문제에 따라 다른 거야. 상황을 다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야. ABO식 혈액형의 경우에는 A와 B는 공동 우성이고 O가 열성이 얘기하지만 모든 복대립 유전이 이렇게 중간 유전이 섞여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요건 뭐냐면 대립 유전자가 A, B, D 세 종류가 있는 거야. 근데 우열 관계가 완전히 분명한 거야. A가 가장 우성, D가 가장 열성이야. 그럼 어떻게 되니? A가 끼기만 하면 표현형이 뭐가 돼? A가. 그치? A가 없는 상태에서 B가 들어가야 B가 발현되는 거고, D는 가장 열성이니까 DD일 때만 발현이 되겠지. 따라서 얘는 표현형이 최대 몇 가지 가능할까? 얘는 표현형이 최대 세 가지밖에 안 나와. 그래서 부모가 AD와 BD였다. 퍼내표로 이제 자손을 딱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A 들어간 애들은 다 A로 발현되더라. 그치? 얘가 제일 우성이니까. 근데 A가 없는 상태에서 B가 들어가니까 B로 발현된 거지. D는 DD일 때만 발현됐으니까 표현형이 최대 세 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ABO식 혈액형처럼 AB 사이에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인데 D가 열성이더라. 그래서 AD와 BD가 만났어. 그래서 얘네를 조합을 하게 되면 A, B는 만났을 때 얘만의 다른 표현형이 있는 거지.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A가 D보다는 우성이니까 A로 발현돼. 또 이렇게 만나면 D보다는 B가 우성이니까 B로 발현돼. 근데 D는 열성이니까 DD로 발현돼. 표현이 몇 가지 알지 이거? 네 가지지. 즉 기억할 거 뭐냐면 복대립 유전에서는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고 우열 관계가 분명하면 이 대립 유전자 종류만큼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니까 어떻게 돼? 그거보다 많은 표현형이 나왔지. 이해했어? 그래서 대립 유전자 개수와 동일한 표현형이 맥시멈으로 나오면 우열 관계가 분명한 애들, 복대립에서 그거보다 많은 표현형이 나오면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애들이 섞인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됐지? 그 포인트만 기억하면 돼, 사실은. 그 외에는 뭐 분리 법칙도 만족하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형질대로, 형질 해석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복대립은 더 복잡할 거 없어.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자. 요 포인트만 잡아내면 복대립이 포함된 그 어떤 확률 계산이나 이런 거를 좀 빨리 캐치할 수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유전은 시간 싸움이라서 이런 이제 포인트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다인자 유전을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제 다인자가 관건이야. 그리고 다인자는 이제 항상 이제 요새 확률로 나오니까. 잠깐만. 자, 다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은 어떤 뜻이라고?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을 결정을 해. 근데 여러 쌍에서 이제 세 쌍만 해보자. 복잡해 죽겠으니까, 그치? 세 쌍이 관여하고, 보통 뭐라고 얘기하지? 저런 경우에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라는 표현을 써줘. 대부분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거야. 그런데 이 유전자가 모두 독립되어 있는 경우, A세트, B세트, D세트가 모두 독립된 경우부터 하자는 거야. 자, 이게 모두 독립되어 있다면, 자, 여기서 잘 정리해야 되는 건 이거야. 자, 첫 번째, 생식세포 N에 유전자형은 몇 가지일까? 그렇지, 이건 8가지지.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전부 무슨 단위로 끊으라고? 염색체 단위로 끊으라고. 근데 모두 독립되어 있으면 염색체가 세 덩어리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서 2가지, B에서 2가지, D에서 2가지에서 유전자형은 총 8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다인자 유전이다 보니까 이게 유전자형의 조합이, 알파벳 조합이 어떻게 되던 간에 결국 자손의 표현형은 무엇에 따라 결정돼?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말고 생식세포 자체를, 두 번째는 생식세포 자체를 생식세포의 대문자 개수로 정리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모두 독립된 상태에서 대문자는 생식세포가 최대 몇 개 가질 수 있니? 3개. 최소는 0개지, 그치? 모두 소문자일 수도 있지. 그러면 3개, 2개, 1개, 0개가 모두 가능하지. 이거를 생식세포를 대문자의 경우의 수로 나누면 4가지가 되는 거야. 이건 조심해야 돼. 문제에서 유전자형을 언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문자 개수에 대한 경우의 수인지 요거는 구분을 해주라고. 됐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할 거는, 그러면 대문자가 3개인 경우는 유전자형이 몇 가지야? 대문자가 3개인 경우는? 라지 ABD 한 가지밖에 없지. 생식세포 얘기하는 거야 지금. 라지 ABD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대문자가 2개인 경우는 몇 가지 나올까? 3가지. 대문자가 2개라는 얘기는 소문자가 한 가지라는 얘기잖아. 그 소문자 하나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대문자가 한 가지인 경우는 유전자형이 몇 가지? 3가지. 빵개인 경우는 한 가지잖아. 그걸 정리한 거야. 생식세포 대문자의 개수는 3의 1형이 가능하고 얘네들의 분리비가 1대 3대 3대 1로 나오는 거지. 지금 이거 여기다 옮겨놓은 거야? 응. 그런 생식세포끼리 만나서 자손을 만드는 거잖아. 여기 생식세포 N과 여기 생식세포 N이 만나서 자손 EN을 만들 거야. 이 상태야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했지? 그렇다면 자손 EN은 대문자가 최대 몇 개? 6개. 최소 0개. 근데 그 사이에 모든 정수가 다 나올 수 있지. 그래서 6, 5, 4, 3, 2, 1, 0이 모두 가능하다 이거야. 따라서 모두 독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표현형이 최대 몇 가지다 지금? 7가지가 가능하다. 됐어? 자, 확률의 문제야 이제. 확률. 그렇다면 자손이 대문자를 3개 가질 확률은 어떻게 될까? 생식세포가 아니라 지금 자손 얘기하는 거야. F1 자손. 자, 자손이 대문자를 3개 가질 확률. 자,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를 따져보게 되면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몇 가지라고? 8가지야. 8가지와 8가지가 랜덤으로 수정이 될 거야. 그럼 모든 조합의 경우의 수는 8분의 8, 아니 8 곱하기 8분의, 그치? 여기 8가지, 여기 8가지야. 그 다음에 얘는 EN이 됐을 때는 알파벳을 총 6개를 가져야 되지. 그 중에서 대문자가 몇 개여야 돼? 3개. 근데 그게 A냐 B냐 D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지. 그냥 대문자기만 하면 돼. 따라서 얘는 U 컨비네이션 3으로 계산하면 되지. 이러면서 확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서 이게 수학 극혐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자고.
수학이 극혐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이걸 써놓은 거야. 자손의 대문자가 3개인 경우를 찾을 거야. 생식세포 2개가 만났는데 자손의 대문자가 3개면 돼. 그럼 어떻게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면 돼. 이렇게. 그치? 얘네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1 한 가지. 그치? 3 곱하기 3 9가지. 3 곱하기 3 9가지. 1 곱하기 1 한 가지. 또는이지 이건. 더해. 또는은 합의 법칙이잖아.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니? 20가지. 몇 개 중에서? 64개 중에서. 이 얘기야. 됐죠? 표기 조금 해야겠지? 자, 다인자 연관유전에 대한 해석은 이제 기본이야. 이 경우의 수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이제. 볼게요. 삼성잡종이고 얘네는 다인자 유전이라서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되는 경우야. 자, 그런데 A, B가 상인 연관되어 있고 D가 독립되어 있어. 중요한 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다인자 유전은 대문자 개수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염색체 단위로 대문자 개수를 세볼 거야. 상인 연관이니까 여기는 대문자 2개짜리지. 여기는 없지. 빵개. 얘는 1개, 얘는 빵개야. 그럼 대문자 개수가 2010이야. 됐지? 자,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4가지지. 2&2로. 그치? 자, 봐봐. 그러면 대문자 최대 몇 개? 생식세포가? 3개. 요렇게 가져가면 3개지. 요렇게 가져가면 2개야. 요렇게 가져가면 1개. 요거는 빵개지. 그러니까 생식세포에서 대문자의 개수의 경우의 수가 3, 2, 1, 0 4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유전자형 몇 가지라고? 4가지라고 했잖아. 그럼 각각 경우의 수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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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복잡한 수학이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각각 1가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생식세포 N과 N이 만나서 자손 EN을 만들 거야, F1을. 그러면 대문자 최대 몇 개? 6개, 최소 0개. 근데 그 사이 정수 다 나올 수 있는 조합이지. 그치? 그잖아. 이렇게 만나면 5개도 되고 4개도 되고 3개도 되고 다 나오지. 그치? 따라서 이 경우에는 6, 5, 4, 3, 2, 1, 0이 모두 가능해. 따라서 표현형은 최대 몇 가지 나온다? 7가지. 요거 좀 기억하자. 아까 모두 독립일 때 표현형 최대 몇 가지였어? 7가지였지. 상인 독립이어도 7가지 나온다. 됐지?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질 건데 아까처럼 대문자 3개일 확률을 구했어요 라고 하면 어떡하니? 이게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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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그냥 더해버리면 돼. 어떻게? 요거 하나, 둘, 셋, 4가지밖에 안 나오네. 이거는 각각 분리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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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그냥 세는 거야. 이거는 단 생식세포가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러면 대문자 3개를 가질 확률은 어떻게 돼? 4 곱하기 4분의 저기 몇 가지 나왔다? 4가지 나왔다. 끝. 됐어. 그래서 연관 독립이 섞여 있는 경우가 3개가 더 쉽다. 모두 독립인 것보다. 이해했지? 조금 반복은 해줘야 돼. 지금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됐어?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상반 독립도 해봅시다. 자, 상반 독립은 어떻게 되느냐? AB 상반의 D 독립이다. 사실 상반 독립이라고 했을 때 얘가 A냐 B냐 뭐 B냐 D냐 하나도 안 중요해. 다인자는. 알파벳 안 중요해. 대문자냐 소문자냐면 중요하거든. 그러면 봐봐. 여기 염색체의 대문자 몇 개? 하나. 요쪽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빵개. 그러면 무조건 A, B에선 대문자를 하나를 기본 주지. 그럼 D를 대문자를 주느냐 소문자를 주느냐에 따라 생식세포가 결정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생식세포의 대문자 개수의 경우의 수는 2개 또는 1개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지? 그런데 그럼 유전자형,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이게 몇 가지야? 유전자형,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2가지, 2가지에서 4가지지.
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요? 경우의 수가 다른데요? 잘 봐봐. 얘가 만든 생식세포는 라지 A, 스몰 b, 라지 D 혹은 스몰 a, 라지 b, 라지 D거나 스몰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D, 스몰 a, 라지 b, 스몰 D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거는 한계라고. 그치? 결국 A, B는 의미 없어. D에 의해서 결정났어. 그럼 어떻게 돼? 얘도 분리비가 1대1이다. 됐어? 그러면 생식세포 N과 N이 만나서 수정이 되면 EN의 F1을 형성했어. 자, 자손의 대문자 최대 몇 개야 그럼? 4개. 최소 2개지. 그럼 4, 3, 2 몇 가지 나와? 3가지지. 그래서 상반 독립끼리 교배하면 자손의 표현형이 3가지밖에 안 나와. 아까보다 경우의 수가 확 줄었어 지금. 그치? 그러면 똑같이 대문자 3개의 확률을 구해봐 라고 했을 적에 생식세포가 몇 가지 나왔어? 2가지. 2가지. 2 곱하기 2분의. 그치? 대문자가 3개인 경우는 하나, 둘밖에 없네. 그럼 이거 확률 2분의 1이지. 됐어? 그래서 다인자 연관유전 나왔을 때 확률 나오면 쫄지 말라고 그냥 개수 세는 거야 이건. 진짜. 됐어? 응. 이제 섞어도 교배가 나오겠지? 응. 한쪽은 상인 독립, 다른 쪽은 상반 독립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어차피 우리는 뭐만 센다? 대문자 개수만 센다. 자, 염색체 단위를 읽었을 때 상인 독립은 2개 반개, 1개 반개. 그때 조합을 하게 되면 생식세포 전체에서 대문자 개수는 3, 2, 1, 0 4가지 가능하지? 자, 그 다음에 상반 독립인 애는 1개, 1개, 1개 반개였어. 그래서 얘는 생식세포 대문자가 2, 1밖에 안 나와. 맞죠? 그러면 N과 N이 만나서 F1, EN을 만들었어. 자, 이 F1은 대문자가 최대 몇 개야 그러면? 5개, 최소 1개지. 그럼 그 사이 5, 4, 3, 2, 1 정수 다 나왔네. 따라서 얘는 표현형 몇 가지? 5가지. 딱 중간 나오지. 아까 상인 독립끼리 교배하면은 7가지 나왔었지? 상반 독립끼리 하니까 3가지 나왔지? 섞이니까 5가지지. 되니? 요거 이해했으면 확인 문제 풀 수 있어. 한번 풀어봐봐.